광복절 연휴 전남에서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타 지역 여행과 가족 행사 등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됐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 일부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서 여수시가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말까지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주쯤 결정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엔 전망이 밝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에서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5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순천과 광양에서도 기존 확진자 등과 접촉한 시민 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임이나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이 잦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70명. 목포와 여수 등 13개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30%가 넘는 22명이 타 지역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철과 겹치면서 수도권과 경남 등 타 지역을 여행하거나 각 지역에서 모여든 가족 행사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광양에서는 경남 확진자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물론 지인들까지 감염돼 이틀 만에 1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이제 경남 그분이 16일 날 2분이 확진됐고 16일, 17일이 7명이요. 전남에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 상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예방접종을 마친 주민은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휴가철 사적 모임과 타 지역 방문이 잦아지면서 전라남도는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8월 말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걸로 보이고 만약에 방역수칙 위반했으면 저희가 이건 처벌해야 된다. 이제 가족 모임도 이제 봐주지 않고 처벌하겠다. 휴가철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들이 하나둘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도내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역 방문 자제와 사적 모임 인원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타 지역을 방문한 경우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국내 공항 전체 이용객은 지난해 연휴보다 감소했지만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공항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김포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으며 국내 14개 공항 전체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반면 광주와 여수, 대구 등 일부 지역 공항 이용객은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오히려 24% 증가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이 5번째 예타 도전인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현재 차량으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해 양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연간 7천만 명이 교류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4차례나 좌절됐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편으로 정책성과 지역 균형 가중치가 높아져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타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와 고흥 지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 200여 개 주요 습지 가운데 가장 많은 멸종 위기종이 확인된 순천만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갯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우선 2,500억 원 규모의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육상화된 갯벌과 습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점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순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유산으로 지정된 전국 4곳의 갯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세계유산센터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보존의 역사 30년의 역사가 있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동안 관리 체계의 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순천만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유산구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물 보전과 생태학적인 완전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의 자연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자만에 포함된 여수와 고흥 지역 일부 갯벌을 오는 2025년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고 이후에 관리하는 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관계기관은 이달 말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 행사를 열고 보다 체계적인 갯벌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탈석탄 동맹 의장국인 캐나다와 영국이 참석한 가운데 탈석탄 동맹 공식 가입 선언과 함께 미래 환경 협력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제2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됐으며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36개 국가와 39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여수시 3대 핵심 시책의 하나인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 추진됩니다. 내년 말까지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고 범시민 준비위를 거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국제행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최근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여수시는 전라남도 정부 부처와 함께 전 세계 30여 개국을 초청해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40억 원의 예산도 국비가 30% 투입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 나머지 40%는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말까지 현재 기본 계획을 토대로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박람회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세부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출범. 내년부터는 해마다 섬 박람회와 관련된 페스티벌과 포럼 등이 연례 행사로 개최됩니다. 최근 섬의 날 지정과 함께 설립되는 한국섬진흥원도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에 대한 전시 기획과 학술 행사 등을 주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 고흥을 잇는 11개 연륙 연도교 개통에 맞춰 돌산 진모지구와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열립니다. 과거 고립과 단절의 상징이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천병이 되고 있는 섬. 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해법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은 해양 개척의 전초 기지이자 무한 성장의 동력이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인류의 희망인 동시에 시대적 과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2012 여수 엑스포 이후 여수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항에서 급유 작업 도중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광양시 금호동 제품부두 앞 해상에서 190톤급 급유선이 기름을 넣던 도중 고무 호스가 파손되면서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유출량과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로 부동산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윤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자는 쪽에는 정세균 후보가 가장 전향적입니다. 정 후보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서 임기 중에 280만 호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공급 폭탄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임기 안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호는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신 투기는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야 투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박영진 후보도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한 뒤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 규제 정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 전용기가 오가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로 이전하고 서울공항 일대에 고품질의 공공아파트 7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50년 모기지, 20, 30년 장기 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고요. 추미애 후보는 공급 확대보다는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원가와 분양가를 연동하면 집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택지 분양가를 확 낮추면 이 아파트에 낀 거품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의 이반을 불렀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에 후보들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들끼리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내 미 매각 부지로 남아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여수 전남병원에 매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의료시설 용지 2개 필지 3만 2천여 제곱미터를 323억여 원에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6월 웅천지구 준공 이후 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여수 전남병원 측은 계약 후 5년 내에 착공할 것과 8년 전매 제한, 10년 지정 용도 사용 등의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남대와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협업 등을 통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은 전남대와의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광주 전남 4차 산업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